안녕하세요. 수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연두부라는 스트리머가 있었는데요. 게임 방송을 주로 했었지만 토크, 노래, 먹방 등 여러가지 주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시청자와 소통하는 모습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큰 사랑을 받던 2023년 10월 6일에 하루만 쉬는 듯한 내용의 휴방공지를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잠적을 해버렸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증발을 해버렸는데 몇 년 후 편집자가 공지글을 통해 연두부는 그동안 관계자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채 지내고 있고 최근에야 본인도 근황을 겨우 파악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샌드박스와도 계약은 해지되었고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인 채로 연두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도 한데요. 심지어 연두부의 채널은 해킹되어 지금은 테슬라 채널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위치 방송 갤러리엔 1년 동안 연두부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한 분이 있었는데요. 스토커처럼 계속 그림 그려 달라는 놈도 있었고, 왜 롤만 하냐며 다른 게임도 하라며 지속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왜 다른 사람 글은 읽고 제 글만 안 읽냐며 기분 나쁘다고 하는 빌런도 있었으며, 연두부가 다이어트를 선언하자 한 헬스 빌런이 채팅으로 다이어트 정보글을 고봉갑으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송 대행지까지 찾아간 스토커도 있었다고 하며 전 남친이 어마어마한 집착을 하여 연두부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소리소문 없는 증발 은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핫했다가 안 보이는 유튜버들로 예전 영상에서 카피추나 데이나 ASMR 등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정말 핫했었는데 이젠 안 보이는 유튜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띠에입니다. 띠에는 몇 개의 영상을 올리지 않았었지만 첫 번째로 올린 바다포도 ASMR 영상이 큰 인기를 모으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었는데요. ASMR 마이크가 없어서 이어폰 마이크를 테이프로 얼굴에 붙여서 진행했으며 키네마스터로 영상을 편집해 게시할 정도로 아마추어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그런 게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며 띠의 인기는 말 그대로 폭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채널이지만 구독자들은 어른들이 훨씬 더 많았던 점이 인기 폭발의 원인이기도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띠의 영상에 오만가지 주접 드립을 치며 띠에를 칭찬하면서 그 댓글을 보기 위해 띠의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았었지만 띠의 인기 폭발에 배아파하며 어린이는 돈맛을 보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잘나가던 2018년 12월 20일 머랭쿠키, 동치미무, 달고나 영상 등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들의 묻지마 신고 테러에 의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삭제가 되어버렸는데요. 이에 띠의 부모가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유튜브에서는 어떤 부분이 위반됐는지 공지를 해주지 않고 삭제만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의 꿈을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응원을 부탁했는데 버발못 가이드라는 채널에서 ASMR은 19금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린이가 출연하는 ASMR이라서 가이드 위반 삭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두문불출하던 띠에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영상을 올리며 생존 신고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느새 한림예고 고등학생이 되었고 이렇게 잘 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튀르키예즈 언더블럭입니다. 튀르키예즈 언더블럭은 2021년에 시작했던 채널로 CJ에서 제작하고 이용진이 출연을 했던 채널인데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유키즈 언더블럭을 패러디하여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토크쇼 채널이었는데 이용진이 터키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되어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포맷이었습니다. 굉장히 게스트에 따라 토크 수위가 달라지며 색드립부터 욕설까지 자유롭게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터키가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는 튀르키예즈 언더블록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초저예산 채널이다 보니 메인 연출이 카메라를 잡고 있고 본인들끼리는 웹 예능계의 독립영화라고 비유를 하긴 했지만 조회수는 굉장히 잘 나와서 한동안 독보적인 인기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최대 아웃풋으로 꼽히는 신기루의 에피소드가 300만 뷰를 기록한 뒤엔 놀면 뭐하니에 출연해 유재석을 영접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용진은 신기루와 함께 놀면 뭐하니 산악 면접편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신기루의 출연분이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아웃풋으로 풍자도 있는데 여기서
방송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펼친 후에 공중파에도 진출하는 등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결국 2022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자 예능상을 거머쥐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2022년 이용진은 감사했습니다. 안녕이라는 글을 인스타에 올렸고 사람들은 왜 안녕이냐며 폐지를 하는 것인가 걱정하는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그리고 시미켄과 다나카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영상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이후로 스튜디오 와플에선 바퀴 달린 입이라고 하여 바퀴 달린 집 패러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키르키의 존더블록 역시 욕을 먹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의상 때문이었는데요. 이 의상이 전혀 튀르키의 전통 의상이 아니고 튀르키의 아이스크림 파는 종업원 의상도 아니라며 튀르키의 사람들이 비판의 댓글을 남겼던 건데 해당 의상은 아랍 의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튀르키예인에 대한 인종차별임을 지적했던 건데요. 결국 스튜디오 와플 측에선 영어와 한국어로 사과했고 결국 의상을 변경하여 촬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왓썸맨입니다. 왓썸맨은 JTBC의 스튜디오 룰루랄라에서 제작했던 프로그램으로 박준영의 원맨쇼에 가까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박준영이 여러 핫플레이스를 다니면서 직접 체험하고 먹방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박준영 특유의 저세상 텐션과 재치 있는 편집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원래는 스튜디오 룰루랄라 채널에 속한 하위 방송이었지만 너무 인기가 많아지자 아예 왓썸맨 채널을 독립해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오픈 3개월 만에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 웹 예능의 선구자격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들도 있었는데요. 24화 서핑편에서 일반인 여성 출연자들을 기습 출연시켰는데 대뜸 여기서 대게장사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니 다들 여기서 자고 가는 거야? 라고 묻고 여기서 지금 목표가 뭐야? 라고 박준영이 물어보더니 대뜸 아직 규제가 덜 풀렸습니다. 언제쯤 그날이 올까요? 라는 자막을 올려 여성들이 19금 쪽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몰아간 편집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네이버 지식인에는 방송 제작 측에 이상한 편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몇 주 전에 유튜브 촬영을 하였는데 앞뒤 맥락 다 자르고 MC가 그래서 목표가 뭐야? 라고 물어보고 본인인 모양을 까맣게 삐 처리하신 후 규제상 못 보낸다고 했다며 사람들은 이 영상에 댓글로 원나잇을 목표로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면서 본인은 해당 내용에 전혀 성적인 뉘앙스를 풍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나왔다며 울분을 토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제작진에 연락을 하여 항의를 했더니 제작자는 두루뭉술한 사과와 함께 최초 업로드 4시간 후에 재업로드했다며 사과가 클리어하지 못해 사람들은 19금 심의에 걸려 삭제시켰다는 여론을 펼쳐 전혀 와닿지 않은 사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미 짤로 생성되어 SNS 커뮤니티 등 여러 곳에 퍼졌고 주변에서도 관련 연락이 와서 죽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제작사 측에서 댓글 삭제와 짤 삭제 요청을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잘 안되고 있어 오히려 피해자인 본인이 URL을 찾아 삭제 요청을 드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왓썸맨은 사과문을 올렸지만 두루뭉실한 사과여서 사과문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해당 에피소드로 인해 왓썸맨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던 왓썸맨은 재정비 후 시즌2로 돌아왔지만 코로나 여파로 야외 촬영이 많이 제한되면서 2022년 마지막 방송으로 종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TV 마츠다 부장입니다. 그의 본명은 마츠다 아키히로로 일본인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했었는데요. 어머니가 제일교포이며 일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쭉 자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일본 외교관이라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마츠다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살아 초중고를 모두 한국에서 졸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일 보병사단에서 통신병으로 병장 만기 전역을 한 군필자이기까지 한데요. 한국에서 지낼 때는 전명호라는 성명을 썼는데 일본 이름 한자를 그대로 한국식으로 읽은 것이라고 하네요. 그의 영상 컨텐츠는 주로 일본에서 일본 음식을 소개해 주는 것이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의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의 회사원 시리즈는 말 그대로 신드롬급의 인기를 모으게 되었고 워낙 인기를 모으자 라디오스타 같은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고 퇴근 후 한 끼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셀럽이 됩니다. 구독자도 순식간에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유튜버로 완전히 승승장구하는 듯 했는데요. 그렇게 활발히 작년까지 활동하던 그는 작년
4월 휴식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공지를 남긴 채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2023년에 나왔던 기사가 재조명되었는데, 원래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채널은 부동산 회사인 오너즈 플래닝이 2018년 오픈한 채널이고, 처음 출발 당시 채널의 컨셉은 부동산 홍보였는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마츠다 부장의 먹방으로 컨셉을 바꾸면서 대박을 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너즈 플래닝의 오카와 사장 몰래 마츠다가 직원들을 빼돌려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고, 혼자 남은 오카와 사장님은 아예 부동산 임시 휴업까지 하게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결국 자신과 함께했던 동업자 사장님을 배신한 꼴이 되어버린 게 됩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전에 새로운 소식이라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는데, 그는 마출장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다는 공지를 하였고, 마출장에선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 오사카만큼의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롱런 한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